The film director, 영화 감독은 is compared to the theater director, 연극 감독과 비교를 해봤을 때 has as its material, 그의 재료로서 the finished recorded celluloid, 완성되어지고 기록된 영화 필름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문장을 해석하실 때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장을 너무 쉽게 줘버리면 학생들이 뒷부분을 읽지 않고도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은 좀 추상적으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어렵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소재만 잡고 가볍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글의 소재는 영화 재료가 되겠죠. 그래서 영화 재료를 표시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This material from which his final work is composed. 감독의 마지막 작품을 구성하는 이 재료는 consists not of living man or real landscape, not of real actual stage sets. 실제 스테이지 세팅이나 실제 사람, 실제 풍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but 그러면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only of their images recorded on separate strips, 각각의 영화 필름에 기록된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이미지는 that can be shortened, altered, and assembled. 줄여질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고 모아질 수도 있는데 according to his will, 감독의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문장이 좀 길어서 전체 구조를 한 번 더 짚어보면 이 재료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not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으므로 이 재료에 대한 핵심 내용은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밑줄 쳐보면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감독의 의지에 따라서 줄이거나 변경되거나 모아질 수 있다. 네. 소재인 영화 재료에 대한 핵심 내용은 다 잡았고 다음 문장을 읽어볼 차례인데요. 다음 문장을 읽기 전에 또 독해를 할 때 기본적인 사항을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한 문단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생각은 보통 하나이고 그 중심생각 하나를 전달하기 위해서 모든 문장들이 결집되어 있기 때문에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관시켜서 읽으셔야 하는데 만약에 뒷문장이 그러나에 해당하는 앞의 내용 흐름을 뒤집는 표현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이어져 오던 흐름대로 글이 전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방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핵심 내용이 뒷문장에서도 반복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뒷문장을 읽으면서 노란색에 해당하는 표현을 잡겠다는 생각을 하고 읽으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문장을 읽겠습니다. The elements of reality, 현실의 구성 요소들은 are fixed on these pieces. 이 재료 조각들에 고정이 되어 있고 by combining them, 그 재료들을 in his selected sequence, 감독의 선택되어진 순서에 따라 조합함에 의해서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면서 according to his desire, 감독의 열망에 따라서 이 문장은 그러나에 해당하는 내용 흐름을 뒤집는 표현으로 시작하지 않고 앞문장의 내용과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문장의 핵심 내용은 이미지 재료가 감독의 의지에 따라 줄여지거나 변경되거나 모아진다는 내용이었고 해당 내용은 표현만 달리한 채 이 문장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해당하는 표현을 노란색으로 밑줄 쳐보면 감독의 선택되어진 순서와 재료를 조합하는 것이 되겠고 또 감독의 열망에 따라 재료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 부분도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남은 부분을 읽어볼 텐데요. 저희가 표시했던
노란색들을 함에 의해서 The director, 영화 감독은 builds up his own filmic time and filmic space. 그만의 고유한 영화적 시간과 영화적 공간을 구성한다 라고 했으므로 이 부분이 노란색의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 부분은 다른 색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부분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It does not adapt reality. 감독은 현실을 각색하는 것이 아니라 but uses it. 현실을 이용하는데 for the creation of a new reality. 새로운 현실의 창조를 위해서. 네, 이 문장도 길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끊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새로운 현실은 노란색이 될까요? 초록색이 될까요? 감독이 현실을 반영한 재료를 이용해서 창조해낸 결과물이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표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의 창조를 위해서 재료를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 And the most characteristic and important aspect of this process, 이 과정의 가장 특징적이고 중요한 측면은 is 대절인데 in it, 그것 안에 laws of space and time, invariable and inescapable in work with actuality. 현실에서는 달아날 수 없고 변할 수 없던 시간과 공간의 법칙이 become obedient, 복종적이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일단 우선은 변경할 수 없는 시공간의 법칙은 감독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라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용해야 하는 실제 현실이 담긴 재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경할 수 없는 고정되어 있는 시공간의 법칙이 become obedient, 복종적이게 된다는 것은 앞에서 저희가 밑줄을 치면서 잡아왔던 흐름에 의해서 문맥적으로 해석해보면 감독의 열망이나 의지에 따라서 줄여지거나 늘려지거나 조합되거나 하는 등의 조작이 가해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obedient는 조작이 가해진다는 문맥적 의미로 해석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The film, 영화는 assembles from them, 그 재료들로부터 a new reality, 새로운 현실을 구성하는데 이 새로운 현실은 proper only to itself, 영화 그 자체만을 위해서 적절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새로운 현실은 결과가 되겠고 이 결과는 재료들로부터 오기 때문에 them은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독해는 다 끝이 났고 이제 문제를 풀 차례인데요. 이 문제는 제목을 찾는 유형입니다. 주제문을 잡아서 답을 고르시면 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문맥적 동의어를 잡으면서 글을 읽어왔기 때문에 노란색과 초록색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선지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1번 선지부터 읽어보시면 1번 선지는 reality in the film director's hands, 감독의 손에 있는 현실이라고 했으므로 실제 현실을 반영한 재료를 이용해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이 글의 내용과 부합합니다. 나머지 선지들에 대한 분석은 이번 영상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수업에서는 오답 선지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의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 유형 외에도 빈칸 넣기, 순서 맞추기, 문장 삽입하기 등의 다른 유형들이 있고 그런 유형들도 글 읽는 방법과 유형별 풀이법을 함께 배우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학부모님 설명용으로 강의를 짧게 했지만 실제 수업은 제가 풀이하는 강의 형태가 아니고 학생들이 직접 노란색 부분과 초록색 부분을 잡아 나가도록 제가 옆에서 서포트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서포트라는 것은 학생들이 막혔을 때 어떤 힌트를 줄 것인지, 그리고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의 힌트를 줄 것인지, 아니면 학생이 생각을 잠깐 해볼 수 있을 정도의 힌트를 줄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학생의 상태에 따라서 제가 판단을 해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중간에 개입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 읽는 방법 외에도 일단은 문장 단위의 해석이 돼야 독해가 되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문장을 효율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도 방법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해석법은 주제별로 진행이 되고 제가 학생들에게 예시 문장으로 해당 주제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면 학생들은 뒤에 나오는 연습 문장으로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1번 문장은 앞의 슬라이드에서 나왔던 지문의 문장을 가져왔는데요. 문장이 좀 길고 어려워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문장 구조를 파악할 수 있고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is라는 동사가 나오고 두 번째 동사 consist가 나오니까 두 번째 동사가 문장의 본동사가 되고 is 뒤에 pp가 나오니까 여기가 수동태 구조가 쓰였고 여기까지 해서 관계사절이 닫히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는 괄호하는 이 재료가 not of living manner, real landscapes 실제 사람이나 실제 풍경으로 consist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but only of their images 오직 그것들의 이미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입니다. 그럼 이제 관계사절만 한번 해석해 볼 텐데요. 일단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구조가 나오면 첫 번째로 선행사를 잡습니다. 여기서는 관계사절 앞에 명사가 단 하나이기 때문에 this material이 선행사가 되겠고 선행사를 잡았으면 두 번째로 관계대명사 자리에 이 선행사를 집어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구조 자체를 부사구로 해석합니다. 그럼 from this material이기 때문에 이 재료로부터 라는 부사구가 되겠습니다. 이제 남은 관계사절 부분만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재료로부터 그의 마지막 작품이 구성되어지는 그러한 괄호하는 재료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수능 대비 수업에 대한 설명은 끝이 났습니다. 수능 대비 수업은 독해법, 유형별 문제풀이법, 문장 해석법으로 구성됩니다.